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에서 제주까지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330 24년 된 에어버스 330을 타고 간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대한항공을 타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지만 이 에어버스 330을 타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라서 꽤 설레었던 비행입니다. 여기는 김포공항 국내선 4층에 있는 전망대이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잠깐 올라왔습니다. 앞서 타고 올라왔던 티웨이항공의 보잉 737 맥스를 보기 위해서 올라온 것도 있고요. 저 티웨이항공의 보잉 737 맥스를 타는 게 이번 여행 일정의 주 목적이었는데 대한항공의 330-300이 티켓을 보이면서 좀 설레가지고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게 됐고, 대한항공의 330이 여행의 목적이 돼버린 조금 주객이 전도된 듯한 모습의 이번 여행입니다. 너무 더워서 시원한 공항 청사 안으로 들어왔고요.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대라서 그런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공항에 있었습니다. 되게 빠르게 수속을 할 수 있었고 또 되게 빠르게 보안 검색을 하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은 26번에서 39번까지의 카운터를 김포공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류 티켓을 받았습니다. 영수증 형식의 지류 티켓 K1347 16시 40분에 출발하는 대한항공 K1347 편입니다. 저기 아래쪽에 10번 게이트 적혀있네요. 오늘의 탑승구는 10번 게이트, 들어오시면 왼편에 있는 쪽으로 가시면 10번 게이트가 있습니다. 들어오니까 타고 왔던 티웨이항공의 보잉 737 맥스 8 호텔리마 8581 항공기가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바로 부산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앞서 티웨이항공을 타고 올라왔을 때 10번 게이트로 내렸었는데 또 이번에 10번 게이트로 1347편에 탑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이번에 김포 나고야 노선에 새로 취항한 피치항공, 피치 못할 사정에 타야 할 피치항공이 김포공항에 착륙을 하고 있고요. 피치항공도 옛날에 부산에 들어왔었는데 저것도 한번 타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330-300 김포공항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탑승한 항공기는 대한항공의 A330-300 호텔리마 7586 항공기입니다. 2000년도에 제작되어서 24년이 되었고요. 횟수로는 지금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재관리가 되게 잘 돼 있어서 비행기에 탑승해보면 막상 24년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기내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외관을 봐도 그렇게 낡아 보이지도 않아요. 항공기가 착륙을 해서 게이트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에어버스 330-300 김포공항에서 보기는 많이 봤었는데 또 이렇게 탑승해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대한항공은 김포공항에 총 3대의 에어버스 330-300을 배치해서 이렇게 왕복 운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3대가 모두 김포 제주 노선에서만 운항을 하고 있고요. 김포 하네다 노선의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보잉 787-10 보잉 78X 항공기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망두와 같이 생긴 얼굴을 들이밀고 게이트로 들어오고 있네요. 저기 랜딩기어 덮개에 586 이렇게 7586 항공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기령이 24년이라서 신도색을 입지는 않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셔틀에 뛰다가 퇴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항공의 신도색이 이제 점점 눈에 익어갖고 적응이 되는 것 같은데 330에도 한 대 정도 적용이 된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의 항공 버킷리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대한항공에 또 신도색이 적용된 항공기를 최대한 빨리 타보기, 이것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는 이 느낌이 잘 안 담기는데 이렇게 앞에서 들어오는 항공기를 볼 때는 되게 크게 느껴집니다. 김포공항에 737이나 321 같은 소형기만 많이 봐서 그런지 330을 이렇게 눈앞에서 보니까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 티켓을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공식 앱에서 48,6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대 4시 40분에 출발하는 비행기라서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공기가 주기를 완료했고 승객분들을 내려드리고 짐도 내리고 다시 싣고 기내도 좀 정비한 다음에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탑승을 하고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의 탑승 정책이 다른 항공사와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대한항공의 탑승이 25분 전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국내선의 경우에도. 이게 광동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한항공이 다 그런 건지 좀 궁금해서 다음에는 협동체도 한번 타봐야겠습니다. 이제 수화물을 거의 다 실은 것 같고 도어를 닫고 이제 승객만 태우면 될 것 같네요. 이제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딩 사인이 나왔고요. 16시 40분 K1347편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타는 대한항공, 오랜만에 타는 에어버스 330-300.
대한항공은 존을 1, 2, 3으로 구분해서 탑승을 하고요. 저는 제일 뒤쪽이라서 존 2번으로 탑승을 했습니다. 오늘 제일 뒷자리인 61A 좌석을 사전 지정을 하고 왔습니다. 늠름한 자태의 에어버스 330. 이제 구기제들이 대다수의 에어버스 3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한 4, 5년 후면 대한항공에서 에어버스 330이 차지하는 이 항공기 기단의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때 이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330이 부산 노선에도 되게 많이 투입되는 부산에서 볼 수 있는 광동체 단골 항공기였는데 요즘에는 거의 보이지 않고요. 그래도 이번 8월 1일부로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330-300이 부산에서 다낭간 노선에 투입이 된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괜찮으면 저도 한번 탑승을 해볼게요. 이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330은 앞에 AVOD 개인용 모니터가 있어서 이렇게 이어폰을 가져가시면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개뷰도 한번 봐주고 오랜만에 복도가 2개인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330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앞쪽에는 구형 비즈니스 좌석인 프레스티지 슬리퍼 좌석이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갤리가 있고 그 뒤부터 모두 이코노미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1등석은 없는 비즈니스와 이코노미로 구성되어 있는 2클래스 항공기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첫 번째 존, 두 번째 칸부터는 이코노미가 있는데 이 이코노미 좌석은 헤드레스트가 남색으로 구성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타게 되는 이 꼬리칸 쪽에는 헤드레스트가 이 자주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바뀐 대한항공의 좌석 시트를 또 처음 보는데요. 이 무지개떡 같은 좌석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타는 꼬리칸으로 넘어왔고요. 헤드레스트가 자주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대한항공은 자주색이랑 남색으로 시트를 분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창가 자리이기 때문에 먼저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중간에 가면 다른 분에게 민폐가 되기 때문에 호다닥 화장실을 다녀왔고요. 안에 들어오면 24년의 기령치고는 되게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화장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송풍구도 보이고요. 이렇게 변기 커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기 깔개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비행기를 타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대한항공에만 있는 건지 아시아나항공에도 있는데 제가 못 봤던 건지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을 이걸 핑계로 한 번 더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워시도 하나가 있고요. 화장실 세면대도 깔끔하게 관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트는지 몰라가지고 좀 쩔쩔매긴 했는데 수압은 뭐 잘 나오니까 항공기도 잘 굴러다니고 있겠죠. 오늘 제 자리인 61알파, 61A 좌석으로 왔고요. 옆쪽에는 대한항공의 A220이 푸시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이프티 카드로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330 기종 인증을 해주고요. 이번에 새롭게 바뀐 세이프티 카드입니다. 대한항공의 신규 로고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세이프티 카드 내용은 그전과 달라진 건 크게 없어 보이고 글씨체랑 이 템플릿만 좀 바뀐 것 같네요. 세이프티 카드도 정독을 한번 해주고 이제 방송이 나오는데 옛날에 탔을 때는 이 AVOD를 모두 막아놔서 이 국내선에서는 아예 쓸 수 없게 해놨는데 이제는 국내선에서도 쓸 수 있게 해줘서 되게 고맙습니다. 자, FSC답게 충분히 넓은 좌석 간격을 가지고 있고요. 되게 만족스러운 좌석 간격입니다. 이 좁으면 안 되는 좌석 간격이에요. 이 항공기는 장거리 노선을 가기 때문에 충분히 넓어야 되는 좌석 간격입니다.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탑승 순서가 앞쪽이기도 하고 승객분들이 거의 만석이라서 타는데 시간이 걸려서 출발하기 전에 이리저리 좀 만져보고 있습니다. 테이블은 접혀있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펴지고 몸쪽으로도 당겨지는 테이블입니다. 여기에 기내식을 올려놓고 먹어야 되는데 현실은 국내선이기 때문에 음료수만 한 잔 먹게 되겠네요. 다낭 노선에 한번 타봐야겠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꼭 한번 탑승해보겠습니다. 부산 다낭.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컵홀더도 있고 이쪽으로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오네요. 앞좌석 아래나 선반 속에 넣어주시고 휴대용 전자기기는 압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이터, 전자담배 딱 봐도 연식이 좀 되어 보이는 좌석 안내판과 안전벨트 표시등과 금연 표시등입니다. 요즘엔 스티커를 붙이는 금연 표시등과 좀 대조가 돼 보입니다. 비행 시간은 55분으로 예상됩니다. 비행 중에는 항공기가 갑자기 흔들릴 수도 있으니 차량
오늘 방송을 시작할 때 저는 부기장입니다 라고 방송을 시작해서 왜 부기장님이 방송을 하시지 라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뒤에 이어서 하는 영어 안내 방송을 들어보니까 기장님이 영어 안내 방송을 하셔서 기장님께서 외국분이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기장님이 하시기도 하네요. For your safety, keep your seatbelts fastened while you're seated. Thank you for choosing Korean Air. Please enjoy the flight. 자, 비행기에 전원이 들어와서 이 앞에 모니터를 좀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의 모니터를 작동시켜보는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5살 때 세부를 갈 때 한번 작동해본 적이 있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고 대한항공의 개인 엔터테인먼트는 이렇게 처음 작동을 시켜보는 것 같습니다. 영화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국제선 탈 때 비싸게 대한항공을 주고 타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 편이었었는데 이번에 이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이걸 경험하면서 왜 대한항공을 타는지 비싼 돈을 주고라도 대한항공을 타는지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영화도 많이 있고 음악도 많이 있고 또 제일 좋은 거는 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 있는 이 에어쇼가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기내 안내방송을 할 때에는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중단이 되고 이어폰으로도 안내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들고 왔던 이어폰은 이렇게 왼쪽 팔걸이에 보면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시거나 영화를 보시거나 드라마를 보시거나 개인 모니터를 사용하셔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내방송이 끝났으니까 다시 모니터를 조금 더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드라마, 로맨스, 코미디, 애니메이션 여러가지 장르들이 있고요. 오디오를 들어가면 CD 음악, 채널 음악, 오디오북 이렇게 많은 오디오 장르들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한국 음악도 있고 K-팝 이렇게 있어가지고 K-팝 노래도 가면서 좀 신나게 들었습니다. 노래들이 되게 많았어요. 비교적 최신 노래들도 좀 있었어가지고 대한항공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게 빠른 것 같았습니다. 또 이 보기 싫은 이질감 있는 대한항공의 안전 안내 방송이 나오네요. 그래도 잘 봐둬야겠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근데 이 기령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화질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좀 화면이 깨져서 보이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앞에 모니터가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물론 영화 같은 거는 잘 보였던 것 같은데 이 안전 안내 방송이 특히 화면이 많이 깨져서 보였어요. 자, 안전 안내 방송에 나오고 있는 동시에 항공기는 푸시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이때 기내가 너무 더워서 짜증이 좀 났습니다. 이 비행기의 에어컨 시스템 자체가 엔진이 돌아가고 항공기 고도가 올라가서 바깥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들여와가지고 엔진에서 나오는 고열과 이렇게 섞어서 항공기 기내에 차가운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항공기가 더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나중에 승무원분께서 기내가 덥다고 이륙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안내방송도 따로 해주셨습니다. 옆쪽으로는 또 대한항공의 737-900 똥차가 푸시백을 하고 있네요. 저것도 또 정겹게 느껴지는데 한 번씩 볼 때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정신을 딱 잡고 보면 저건 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번쩍 듭니다. 전월말 탔었던 탑승기도 있는데 그것도 리뉴얼을 한번 해가지고 나레이션을 넣고 해서 다시 한번 업로드를 계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공기는 엔진 시동을 걸고 플랩을 세팅하고 항공기 컨트롤을 확인하고 택싱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항공기가 푸시백을 하고 엔진 시동을 걸고 있는 동안 운항 정보 에어쇼를 잠깐 틀어보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의 보잉 777이나 좀 신형 비행기들 787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 좀 장거리 노선에 투입되는 항공기에는 카메라가 달린 기종도 있더라고요. 꼬리 날개. 그 기종도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버전의 에어쇼 안내가 있고요. 모든 버전의 에어쇼를 이리저리 다 눌러보고 왔다 갔다 해봤습니다. 이 부산 촌놈이 AVOD를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를 너무 오랜만에 타봐가지고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났어요. 항공기는 이륙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고 이제 옆에 에어버스 330 한 대를 두고 제주로 출발합니다. 호텔리마 7584 이 항공기보다는 조금 전에 생산된 기령이 조금 더 된 항공기네요. 그 옆에는 또 최신형 여객기인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A321 네오 항공기가 있네요. 저 에어버스 321 네오 대한항공도 한번 타봐야 되는데 항상 에어부산의 321 네오만 타가지고 이 싼 맛에 저 대한항공의 321 네오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도 투입이 되니까 저건 진짜 조만간 한번 타보겠습니다. 항공기가 우측으로 돌아가면서 김포공항 활주로를 향해서 이동합니다. 오늘의 활주로는 32번
왼쪽 활주로입니다. 에어부산의 320 항공기도 푸시백을 하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네요. 아마 부산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뒤에는 대한항공의 산하가 된 아시아나 항공이 있네요.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이제 이륙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륙 안내 방송을 하고 활주로로 진입해서 이륙을 하겠습니다. 32번 오른쪽 활주로를 건너서 32번 왼쪽 활주로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330-300 이륙음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재가 오래돼서 그런지 되게 시끄러웠습니다. 항공기는 안전하게 이륙을 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게 광동체라서 육중한 맛이 좀 있더라고요. 항공기가 떠오르는 게 되게 중후한 느낌? 좀 무게감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엔진음이 되게 시끄러웠습니다. 직전에 보잉 737 맥스 항공기를 타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시끄럽게 느껴졌어요. 이게 최근의 항공기들이 엔진 소음이 확실하게 현저하게 줄어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포공항 출발 절차를 따라서 좌선회하면서 인천 상공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천도 참 큰 도시입니다. 부산에 살아서 인천은 한 번도 안 와봤는데 기회가 되면 인천공항이 아니라 인천이라는 도시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불과 몇 분 전까지 있었던 김포공항의 모습도 옆쪽으로 보입니다.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네요. 서울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건물들이 정말 많네요. 자, 만피트를 통과했고요. 안전고도를 통과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기내 서비스도 시작되겠네요. 정말 오랜만에 타는 대한항공의 기내 잡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캄 잡지고요. 모닝캄 잡지도 되게 오랜만에 봅니다. 스카이팀이 벌써 25년이나 되었네요. 여기 보시면 대한항공이 포함되어 있는 스카이팀, 이 스카이팀이랑 관련 있는 항공사들, 스카이팀 항공사랑 공동운항 항공사 이렇게 전 세계에 포진해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아래쪽에 익숙한 항공사가 하나 보이네요. 지네어. 제가 지네어 탑승기는 또 따로 그렇게 신경 써서 만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네어도 한번 탑승하고 탑승기를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기내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기종별로 세세하게 이렇게 적어 놓은 모습도 볼 수 있네요. 모닝캄 잡지도 국내선에서 읽어보면 시간이 금방 갈 것 같습니다. 되게 알차게 내용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앞쪽으로 쭉 넘어가다 보면 대한항공의 신규 취항지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국제공항으로 바뀌면서 새롭게 오픈한 고베공항에 취항한 대한항공이죠. 이 고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두었고요. 모닝캄 잡지 다 봤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좌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헤드레스트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헤드레스트이고요. 좌우측으로 이렇게 날개처럼 잘 접히기도 합니다. FSC면 당연히 있어야 할 헤드레스트의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은 옆에 승객분이 앉아 계셨어가지고 제주도에 도착해서 찍은 영상인데요. 시트도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제 뒷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티웨이 항공처럼 시트가 뒤로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넘어가서 충분히 편한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보면 이 정도 각도가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검은색 버튼을 누르면 리모컨이 앞쪽으로 튀어나옵니다. 이 모니터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이기도 하고요. 저 위에 있는 전등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홈 버튼, 설정 버튼, 그리고 저 비행기 모양 버튼이 있는데 저 비행기 모양 버튼을 누르면 에어쇼가 이렇게 짠 하고 튀어나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이 리모컨도 10년은 넘어 보였는데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또 위쪽에 라이트가 켜집니다. 독서등이죠. 위에 손을 안 뻗어도 되는 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뒤쪽에는 게임을 할 수 있는 키보드, 조이스틱 이렇게 간단하게 있고요. 게임을 AVOD 안에서 찾아봤는데 안에 게임이 없습니다. 게임이 없어서 이거는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모컨은 줄을 잡아당기면 다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처음에 이걸 몰랐어가지고 예전에 한번 에어부산에 이 모니터 있는 거 탔을 때 좀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까 받은 이어폰을 보고 이 이어폰을 꽂아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이라고 적혀 있네요. 뚜껑을 열고 이어폰을 꺼내면 검은 색깔의 이어폰을 볼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 이어폰을 꼽는 구멍에 이렇게 단자를 연결해주면 이어폰으로 안내방송도 들을 수 있고 노래도 들을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소리가 다 잘 들려서 음질은 꽤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틀고 노래를 들으면 노래가 잘 나옵니다. 또 오랜만에 비행기에서 노래 들어가지고 신나가지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항공기는 제주도 방향으로 우측 우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참 맑네요. 서울 쪽은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제주도 쪽 가니까 날씨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항공기는 20,000피트 상공까지 올라와서 약 757km의 속도로 안전하게 순항을 하고 있고요. 벌써 도착지까지 거리가 350km, 100km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안에는 기내에서 듣기 좋은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플레이리스트가 모아져 있어가지고 이거 듣고 가는데 되게 신났습니다.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퀵턴의 퀵턴인데 여행을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업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갤럭시 울트라 힘을 빌려서 줌을 당겨봤는데요. 저 도시는 대한민국의 광역시 중 하나인 대전광역시입니다. 이날이 올스타전이 열리는 날이었어가지고 대전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었죠. 지금 영상을 만드는 시점까지 제가 응원하는 팀인 부산 롯데자이언츠가 3등을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성적을 유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항공의 신규 로고가 적용된 휴지와 종이컵 받아서 음료수를 한 잔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오늘도 목이 타가지고 콜라를 시원하게 한 잔 마셨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좀 즐기고 멍도 좀 때리고 잠깐 졸기도 했더니 어느 순간에 광주까지 왔습니다. 거의 비행이 다 끝나가네요. 광주광역시 지나서 이제 남해안에 진입을 할 거고요. 좀 있으면 제주도에 착륙을 할 겁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땅이 작아서 그런지 비행시간이 정말 짧습니다. 그나저나 항공기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비행을 할수록 구름도 많아지고 점점 흐려지는 기분이 드네요. 제주도 갈수록 점점 더 흐려지고 있습니다. 구름의 양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자, 에어쇼를 보면 20,000피트에 고정되어 있던 항공기가 고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제 순항을 끝내고 하강을 시작하고 있어요. 도착지인 제주도까지 148km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 휴대폰에 있는 고도기로도 항공기가 하강을 시작해서 고도를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륙을 빠져나와서 전라남도의 이 섬들 상공을 지나고 있고요. 날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구름이 되게 많이 껴있네요. 제 구글 지도를 통해서 항공기가 어디쯤 왔는지 보고 있는데 항공기의 진행 방향을 보니까 오늘의 착륙 활주로는 07번 활주로가 되겠네요. 항공기가 우측으로 선회해서 제주도 서측으로 해가지고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 앞쪽으로 한라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0분간의 비행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착륙하겠습니다. 좌석벨트를 매주십시오. 자, 10,000피트 아래로 내려와서 안전벨트 표시등이 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착륙을 준비합니다. 저도 좌석을 똑바로 하고 안전벨트도 다시 한번 맸는지 확인하고 착륙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는 좌측으로 선회하면서 제주공항 접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07번 활주로에 접근하기 위해서 좌선회하고 있네요. 4,000피트, 1200m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제주공항 활주로에 정렬하기 위해서 좌측으로 선회하면서 07번 활주로에 정렬하고 있습니다. 랜딩 기어도 내려오고 플랩도 내려오면서 착륙 준비를 거의 다 마쳐갑니다. 이제 착륙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을 해서 활주로를 벗어나고 있고요. 오늘의 후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되게 만족스러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48,600원이라는 가격에 제주까지 대한항공을 타고 온 것에 되게 만족스러웠고 타 LCC보다도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에어버스 330을 타서 되게 좋았고 또 앞에 있는 개인 모니터, 개인 엔터테인먼트를 사용할 수 있는 대한항공만의 이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약간 맛보기 같은 느낌을 제주 노선에서 보게 해준 뒤에 국제선을 탑승할 때 대한항공을 선택하게끔 약간 유도하는 듯한 느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국제선을 탈 때 대한항공이 있으면 좀 고려를 해볼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CC를 조금 꺼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기가 주기를 완료했고요. 1번 게이트에 주기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엔진 시동이 꺼지고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지면 비행기에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뒤쪽이라서 내리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거예요. 이제 엔진이 꺼졌고 좌석 벨트 표시등도 꺼졌습니다. 약 1시간가량 함께 해준 좌석도 한번 비춰주고 이제 이 비행기를 뒤로 하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42 배열의 대한항공 에어버스 330-300 이걸 333으로 배치하는 항공사들도 LCC에 있는데 그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앞쪽에 있는 남색 헤드레스트 존의 좌석도 지나고 비즈니스 좌석, 프레스티지 슬리퍼 좌석도 지나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프레스티지 슬리퍼보다는 3일 네오에 적용된 새로운 프레스티지 좌석을 한번 타보겠고요. 대한항공 에어버스 330-300 항공기를 뒤로 하고 제주공항 국내선 청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기령이 20년이 넘었지만 기체 관리가 워낙에 잘 돼 있어서 20년의 기령이 느껴지지 않은 이 항공기들 도대체 언제까지 굴려 다닐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옆쪽으로는 제주항공도 보이고 푸시백을 한 이스타항공도 보이네요. 그럼 오늘의 탑승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